안녕하십니까. 워라벨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워라벨 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있는 임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오늘은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용어고요. 두 번째는 클레임 고객의 올바른 대응법입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클레임입니다. 클레임. 고객이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생기는 불만사항이나 보상 요구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컴플레인. 적당한 기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생기는 불만입니다. 다음은 VOC라고 합니다.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고객의 소리죠. 온 오프라인의 고객의 의견, 칭찬글, 불만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대기업에서는 매장들의 불만글에 따라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갑질이 생기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는 불만글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 불만이 클레임이든 컴플레인이든 진짜 문제가 생겼든 고객이 거짓말을 하든 그냥 불만을 하든 상관없이 불만글이 올라오는 순간 인사고가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잘 처리를 해서 글을 내리게 되면은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든 아니든 억울하든 아니든 무조건 글 올리신 분과 전화번호를 통해서 컨택을 하든 어떻게든 컨택을 해서 사정사정해서 빌고 상품권 드리고 뭐 하고 모든 거를 투자를 해서 불만글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난리가 나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스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진 않겠죠. 다음은 CS입니다. CS는 고객 만족입니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고 커스터머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CS 강사, 그 CS의 약자가 이것이고요. 고객 만족을 위한 관리나 더 나아가서는 고객센터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OT, Moments of Truth, 진실의 순간인데요.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이 고객 접점을 통한 마케팅을 대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일반 직원들한테는 내가 고객을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와 고객한테 서비스를 대했을 때 그 감동하고 있는 고객의 눈빛, 서로 눈빛이 찌릿찌릿 교환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감정을 느끼면 약간의 희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비스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해. 그러면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의 순간을 MOT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MS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되게 무서워해요. 이 서비스 용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MS, 미스테리 셔퍼라고 하고요. 매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평가하냐? 이제 일반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매장을 방문합니다.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으면서 점원의 친절도, 판매 기술, 사업장의 분위기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개선점을 제안하고요. 이거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솔직히 이것도 인사고가에 반영이 돼요. 이런 사람을 미스테리 셔퍼라고 부르고요. 내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합니다. MS는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위생점검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위생점검 왔다고도 하고 알아보기도 쉬운데 이 사람은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기업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인사고과 반영되는 점검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단 5분의 쉬는 시간도 없었고요. 단 하루의 휴식도 없었습니다. 휴무도 없었어요. 제가 4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매장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점검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안 갑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의 기본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클레임과 컴플레인은 뒤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클레임 고객 응대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클레임 고객을 맞이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면 고객이 여기 바닥 미끄러워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런 식의 가벼운 클레임을 맞이했을 때는 아르바이트가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직원을 불러야겠죠. 그 직원이 갔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면 그 직원은 바로 판단을 해서 그 위에 매니저나 관리자를 불러드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르게 되는 과정도 길어지면 고객이 짜증나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이거 몇 번째 하는 거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센스죠. 바로 관리자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직원을 불러야 되는지, 저 직원이 믿음직하지 않으면 관리자를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관리자가 클레임 고객을 회피하고요, 아래 직원한테 떠넘겨요.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 봤지만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바로 빼든지 퇴사시켜야 돼요. 저는 그런 직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클레임이 생겼을 때는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먼저 클레임이냐 컴플레인이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클레임은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 고객님이 받아야 될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만입니다. 이것을 클레임이라고 하고요. 컴플레인은 정당한 기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됐어요. 근데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기는 불만을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냐?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클레임, 컴플레인 구분을 빠르게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노하우고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떠넘기거나 모른 척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고 이제 클레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고객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될 서비스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게 된다면 보다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객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메뉴가 바뀌어서 제공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를 바로 해결해 드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응대 멘트와 표정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리자나 경험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레임의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셨는데 누락이 됐어요. 이건 뭐 예약을 하셨는데 누락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 클레임이고요. 메뉴가 바뀌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클레임입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셔도 이것도 바로 클레임입니다. 예 1번의 경우는 예약 누락에 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료 서비스나 이러한 생색을 잘 내준다면 80% 이상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서비스업은요, 생색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고객을 위해서 뭘 해줬다면은 그 고객은 알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너무 죄송해서 특별하게 이 망고에이드를 준비해 드릴게요. 망고에이드 원래 주는 건데 특별한 망고에이드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생색 멘트가 좀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노하우 쌓이면은 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자리를 안내해드리면 좋지만 예약 자리가 없어요.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기를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인이나 서비스 등을 얘기로 대기 관련 응대를 해야 됩니다.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대응법이 완전 달라지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2번은 1번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 3번입니다. 예 3번 같은 경우는 가장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물질 발견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반드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문제 있는 음식을 테이블에서 바로 갖고 나옵니다. 매니저에게 재빨리 보고를 하고요. 정중한 사과와 진실한 해명으로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고객님 식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바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아까 말한 눈썹 연기, 입꼬리 연기까지. 이물질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해당 실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음식을 교체해드리고 사과 멘트 드리고 노하우에 따른 대응을 해드리면 최선의 답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객 클레임 강도에 따라 매장 상황에 따라 그 음식값을 빼드리기도 합니다. 안 좋은 게 나왔는데 음식값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봐도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나왔다면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 생산물 책임보험이라면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 설계, 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명함을 주고 그 후속 조치까지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회사 소속된 경우에는 바로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문서로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플레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고객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문제 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가 않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직원이 자리를 안쪽으로 안내해줬는데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자리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그냥 왠지 그냥 추울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게 바로 컴플레인입니다. 주관적이죠.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고객이 방금 나를 안내해준 직원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컴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는데 다 짜요. 다 짜. 뭐 어떻게 김치까지 짜고 막 여기 피클까지 짜. 예, 피클은 뭐 짜다면 그분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싱겁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리 이동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만 2, 3번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가 애매하죠. 자, 컴플레인 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컴플레인 1번은 바로 자리를 이동해 주는 걸로 해결됐었죠. 그 다음에 예 2번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의를 줘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해당 직원한테는 저분이 표정을 뭐 불편해 하셨는데 그럼 그 직원은 또 내가 뭐 어떻게 뭐 어쩌고 그렇게 하겠지만 잘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없게 일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얼굴이 불편하다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든대요.
표정 바꾸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표정 바꿔갖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객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클레임처럼 바로 음식을 테이블에서 빼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그냥 두고요. 그럼 고객님 이게 입맛이 좀 짜시면은 저희가 이런 소스가 있는데 이런 소스를 더 준비해드리거나 아니면 사이드 메뉴에 이게 있는데 이걸 좀 곁들여 보시겠어요? 라고 응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음식에 대한 로스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현명하게 컴플레인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 위 두 가지 컴플레인이든 클레임이든 두 가지의 공통적인 대응법은 먼저 경청입니다. 고객이 불만 제기를 하시면요, 귀를 열고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공감을 해드려야 돼요. 공감을 잘 해드리고, 여기서 아주 노련하고 경력자인 서비스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표정 연기가 됩니다. 눈썹 내려가고 입꼬리 내려가고 입꼬리까지 가면은 거의 최상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드리든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중한 태도로 고객의 말을 경청을 해요. 변명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시켰는데 이게 없대요. 재료가 없대. 그 다음 걸 또 시켰는데 이것도 없대. 왜 이렇게 음식 재료가 다 없대? 이러면은 고객님 오늘 저희가 그걸 사와야 되는데 못 사와서. 변명이죠. 이걸 사오든 못 사오든 이 고객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걸 먹으러 왔는데. 내 이유는 고객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고객의 클레임을 듣는 동안 그 내용을 의심하거나 아닌데?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사소하게 어기거나 그런 표현, 말투 이런 거 삼가해야 됩니다. 침착하게 염려와 동감을 표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고객님 즉시 매니저한테 전달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사소한 클레임도 매니저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돼요. 이 클레임 보고가 바로바로 돼야지 나중에 그런 일,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도 반복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요, 클레임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엔 불편했던 모든 걸 말해 컴플레인으로 가는 혼합형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상인지, 마음의 치유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관련 얘기는 경험담 포함하여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진상 고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관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워라벨 레스토랑의 메뉴는 공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